회장실 문 앞에 선 오장미는 손잡이를 잡은 채 한순간 움직이지 못했다. 안쪽에서 들려온 소리는 분명했다.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 누군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이상할 만큼 깊은 고요함. 장미는 목 안쪽이 바짝 말라붙는 것을 느끼며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이었다. 그 옆으로 붉은 자국이 번지고 있었고 책상 모서리 아래에는 마대창에 쓰러져 있었다. 장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녀는 거의 넘어지듯 마대창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마대창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보며 단호하게 채화영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정숙희를 은혜라 부르며 딸을 되찾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회장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장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손끝으로 마대창의 맥을 확인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닿지도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병 조각과 책상 위에서 흩어진 서류, 열려있는 금고, 어긋나 있는 의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일부러 꾸민 자리였다. 장미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대창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었다. 사람 불러요. 누구 없어요. 장미가 문 밖으로 몸을 돌려 외치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발걸음이 빠르게 다가왔다. 경찰이었다. 장미는 그들을 보고 오히려 살았다는 듯 일어섰다. 여기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구급차를. 하지만 경찰의 눈은 마대창이 아니라 장미의 손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마대창을 흔들며 묻은 붉은 흔적이 남아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병 조각 하나가 장미의 발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 경찰관은 장미와 현장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곧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오장미 씨 맞습니까? 장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지금 회장님이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장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경찰을 바라보았다. 네.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발견됐고 흉기로 보이는 물건에 오장미 씨 지문이 확인됐습니다. 장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막 들어왔어요. 저는 회장님을 발견한 거예요. 경찰은 이미 손목을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는 순간 장미는 비로소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에요. 난 아니라고요. 내가 왜 회장님을 해쳐요? 저는 회장님을 구하려고 했어요. 경찰관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장미는 복도로 끌려 나오면서도 계속 뒤돌아보았다. 회장실 안에서는 응급대원이 마대창을 확인하고 있었고 복도에는 직원들이 하나둘 몰려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놀람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장미는 그 시선이 더 아팠다.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장미는 알고 있었다. 채화영. 장미는 경찰에게 끌려가며 이를 악물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백호가 뛰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급박했다. 그는 장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보는 순간 그대로 멈췄다. 장미 씨. 장미는 백호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다. 백호 씨, 저 아니에요. 저 정말 아니에요. 백호는 경찰 앞으로 다가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드림그룹 법무팀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이라니요. 이분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려던 사람입니다. 그건 조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백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체포 절차와 증거 목록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인 입회 전까지 진술 강요하지 마십시오. 경찰관은 백호를 바라보다가 장미를 경찰차 쪽으로 데려갔다. 장미는 끝까지 백호를 바라보았다. 백호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지금 당장 그녀를 빼내지 못하는 자신이 미칠 듯이 원망스러웠다. 장미 씨, 내가 갈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장미는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가기 전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차 문이 닫혔다. 백호는 그 차가 출발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곧장 자신의 차로 뛰어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떠올랐다. 최화영 대표. 그녀가 돌아왔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장미를 겨냥했다. 경찰서 조사실의 불빛은 차갑고 건조했다. 장미는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다. 앞에 앉은 형사는 사건 보고서를 넘기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장미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저는 회장실에서 소리가 나서 들어갔고 회장님이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형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장미 씨 현장에서 발견된 병 조각에 지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흔들다가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그때 묻었을 수 있어요. 피해자와 다툰 적 있습니까? 없어요. 회장님은 저희 편이었어요. 제 어머니를 딸로 인정해 주신 분이에요. 형사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럼 더 이상하군요. 왜 사건 직전 회장실에 오장미 씨만 있었습니까? 장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몰랐다. 왜 그 순간 자신이 회장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지, 왜 하필 경찰은 그 직후 도착했는지, 왜 모든 증거가 자기 쪽을 향하게 되었는지. 너무 정교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했다. 조사실 밖에서 백호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얼마 뒤 장미는 접견실로 이동했다. 유리창 너머 백호를 보는 순간 장미는 겨우 참아왔던 눈물을 삼켰다. 백호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지만 억지로 침착한 얼굴을 했다. 장미가 무너지면 자신은 더 무너지면 안 됐다. 장미 씨, 백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백호는 의자에 앉자마자 낮게 말했다. 최화영이 파놓은 함정이 너무 정교해요. 장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백호의 입으로 들으니 더 무서웠다. 저 정말 교도소 가요. 그 질문은 어른의 질문이 아니었다. 두려움에 갇힌 사람의 질문이었다. 백호는 유리창 너머로라도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가 유리창에 막혔다. 장미도 그 손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떨어뜨렸다. 장미 씨, 내 말 잘 들어요. 백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당신 절대 혼자 안 둡니다. 약속할게요. 내가 최대한 빨리 장미 씨 구해낼게요. 장미는 힘없이 웃으려 했다. 이번엔 너무 무서워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내가 믿어요. 장미는 고개를 들었다. 백호는 한 번 더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깨어나시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장미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회장님이 못 깨어나시면요. 그 말에 백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그럼 제가 증거로 밝혀낼 겁니다. 장미는 백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최화영이 웃고 있겠죠. 백호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은 웃게 두세요. 장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 언젠가는 자기 웃음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접견 시간이 끝나간다는 말이 들렸다. 장미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백호를 향해 몸을 조금 기울였다. 백호 씨. 네. 우리 엄마한테는 제가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사실 안 괜찮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백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게요. 그리고 백호 씨도 조심하세요. 최화영이 나만 노린 게 아닐 거예요. 백호는 아무 말 없이 장미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맞았다. 최화영은 장미 하나로 끝낼 사람이 아니었다. 마대창을 쓰러뜨리고 장미를 범인으로 만들고 다음에는 정숙희와 자신을 노릴 것이다. 접견실 문이 닫히고 장미가 다시 끌려나간 뒤 백호는 복도 벽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지금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최화영이 만들어둔 증거를 부숴야 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회장실, 더 정확히는 마대창의 금고에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날 밤 백호는 드림그룹 회장실로 돌아왔다. 사건 현장은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뒤였지만 일부 서류와 금고는 법무팀 권한으로 보존되어 있었다. 백호는 김비서와 함께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었다. 마대창이 쓰러지기 전까지 확인하고 있던 문서들,
오래된 주식 양도 관련 자료, 최명철과 관련된 계약서, 화재 사건 당시 기록들이 차례로 나왔다. 백호는 문서를 넘기던 손을 멈췄다. 낡은 벨벳 상자 안에 도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 도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오래된 나무 손잡이, 달아있는 모서리, 그리고 밑면에 새겨진 인감. 백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최명철. 자신의 할아버지. 왜 마대창의 금고 안에 할아버지의 인감 도장이 있는가? 단순히 친구였기 때문인가? 아니면 최명철이 생전에 마대창에게 무언가를 맡겼기 때문인가? 백호는 도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마대창 회장님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그 말이 독처럼 스며들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변호사님. 백호는 도장을 바라본 채 말했다. 이 도장 회장님이 언제부터 보관하신 겁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신 물건입니다. 최명철이라는 이름 회장님께서 자주 언급하셨습니까?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가끔 술을 드신 날이면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갚지 못한 빚이 있다고요. 백호의 눈빛이 깊어졌다. 빚.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친구 사이에 갚지 못한 빚이라면 무엇일까? 돈일까? 약속일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일까? 그 시간 채화영은 강남봉의 집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주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밝은 옷을 입고 있었다. 강남봉은 그런 채화영을 보며 안도한 얼굴로 술잔을 들었다. 강준호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다. 그는 채화영을 바라보다가도 시선을 피했고 채화영은 그런 아들의 변화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채화영이 먼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식구 이렇게 오붓하게 집에서 밥 먹는 게 꿈만 같아요. 안 그러니 준호야.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꿈 같긴 하네요. 채화영은 그 말 속에 담긴 비꼼을 알아차렸지만 웃음을 유지했다. 엄마가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았지. 이제 우리 가족끼리 다시 시작하면 돼. 강남봉은 잔을 들었다. 맞아. 이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서로 의지하면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의 사랑을 위하여. 그 말에 채화영은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다. 준호도 천천히 잔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채화영은 준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다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여전히 그의 어머니이며 이 식탁이 진짜 가족의 자리인 것처럼. 준호야, 너도 이제 그만 마음 풀어. 엄마가 다 설명할게. 준호는 잔을 내려놓았다. 언제요? 채화영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었다. 조금만 기다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전 평생 기다렸어요. 강남봉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급히 끼어들었다. 준호야,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긴 나중에 하자. 준호는 강남봉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 호칭에 강남봉의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강남봉은 대답하지 못했다. 채화영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준호야. 준호는 채화영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대표님. 오늘은 밥만 먹을게요. 대표님. 그 한 단어가 식탁 위에 모든 온기를 식혔다. 채화영은 웃음을 유지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강남봉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잔을 다시 들었다. 어쨌든 우리 가족을 위하여. 채화영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그 웃음 뒤에는 오장미가 구치소에 갇혀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잔인한 만족감이 숨어 있었다. 구치소의 밤은 차갑고 길었다. 장미는 좁은 방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했고 벽은 축축하게 느껴졌다. 하루 동안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니라고. 자신은 마대창을 해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장미는 눈을 감았다. 채화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대창의 회장실에서 쓰러져 있던 모습도 떠올랐다. 백호의 떨리는 눈빛도 떠올랐다. 울고 있을 정숙희도 떠올랐다. 장미는 이를 악물었다. 채화영.
지금은 마음껏 웃어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내 눈에서 피눈물 나는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교도관이 다가와 문 앞에 섰다. 오장미 씨, 추가 조사 있습니다. 장미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채화영이 자신을 가둔 것은 실수였다. 감옥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수를 완성시키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 같은 시각 백호는 다시 마대창의 금고 앞에 서 있었다. 최명철의 인감 도장을 손에 쥔 채 그는 한 장의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 문서의 끝에는 최명철의 인감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마대창의 서명이 있었다. 백호는 문서를 읽다가 얼굴이 굳어졌다. 그 문서는 단순한 보관증이 아니었다. 최하준의 보호권, 드림그룹 지분 일부, 그리고 화재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에 대한 비밀 합의서였다. 백호의 손이 떨렸다. 회장님.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대체 저한테 뭘 숨기고 계셨습니까?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백호가 돌아보자 문 앞에 강준호가 서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준호는 백호의 손에 들린 인감 도장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드디어 찾았네요. 백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준호 씨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준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전부는 아니고요. 그는 금고 앞문서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있었죠. 백호는 도장을 꽉 쥐었다. 뭡니까? 준호는 백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대창 회장님이 당신을 지킨 게 아니라 어쩌면 당신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거. 백호의 얼굴이 굳었다. 말 조심하세요.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둘 다 이제 조심한다고 달라질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는 책상 위에 또 다른 복사본을 내려놓았다. 오장미 씨를 구하고 싶으면 채화영만 보지 마세요. 마대창 회장님 금고 안에 답이 있습니다. 백호는 복사본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보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수술방 스마트워치 간호사 확인 필요. 백호의 눈빛이 번뜩였다. 설인의 수술방에 있던 간호사. 오보키의 죽음. 마대창의 금고. 채화영의 함정.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준호는 돌아서며 말했다. 백호 씨. 백호는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장미 씨 구하려면 서두르세요. 최 대표님은 한 번 덫을 놓으면 두 번째 덫도 같이 묻어둡니다. 왜 나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준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나도 더는 내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으니까요. 그가 나가고 회장실에는 백호 혼자 남았다. 백호는 최명철의 인감 도장과 비밀 합의서, 그리고 수술방 간호사 메모를 바라보았다. 장미를 구하려면 시간이 없었다. 채화영은 지금도 웃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백호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덫을 부수려면 그녀가 숨기려 한 가장 오래된 진실을 먼저 꺼내야 한다.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온 장미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밖에서는 백호가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엄마도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채화영은 반드시 다시 실수할 것이다. 욕망에 눈먼 사람은 늘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큰 틈을 보인다. 장미는 작게 중얼거렸다. 채화영, 이번엔 내가 내 덫을 밟은 게 아니야.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살아났다. 내가 나를 건드린 순간 내 마지막이 시작된 거야. 그 순간 유치장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장미는 고개를 들었다. 형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오장미 씨, 새로운 증인이 나왔습니다. 장미의 얼굴이 굳었다. 증인이요? 형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마대창 회장과 다투는 걸 봤다는 사람입니다. 장미는 숨을 삼켰다. 채화영의 두 번째 덫.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